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지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영주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이민영, 안정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SCM직 지원자입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명공학 회사인데요. 우리 안 멘토님께서 회사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세계의 제약 시장은 합성의약품 시장과 바이오의약품 시장 이렇게 두 개의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이오의약품, 그중에서도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이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복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셀트리온에서 약품을 공급받아서 글로벌 마켓에 마케팅 및 판매 활동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1999년 12월에 주식회사 테크인으로 설립되었고 2009년 3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바이오 시밀러 제품으로는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가 있고요. 향후 10년에 걸쳐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것의 비중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지원 직무는 SCM입니다. 영주 학생, 이 SCM이 어떤 직군인지 알고 있나요?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효율적인 생산이나 업무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좀 그런 직무라고 알고 있어요. 어떤 약자죠? 그러게요. 저는 알아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아닌가요? 미리. 제가 경영학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멘토님께서 SCM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공급망 관리,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요. 그냥 네. 그 단어가 의미해 주는 거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품이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 있을 텐데 네. 그 전체를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 우리 SCM으로 있는 분들께 이제 여쭤보면은 어떠한 역량이 필요해요? 그러면 제일 얘기하는 게 분석 능력, 그다음에 좀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능력. 그러면은 분석 능력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숫자를 잘 볼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 보통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처음 만들 때부터 나중에 유통까지 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통찰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주인공이 과연 직무에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조기축구, 배드민턴입니다. 전공은 영어, 영문학,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고요. 학점은 4.0, 졸업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자격증은 국제무역사 1급, 그리고 CPIM, 생산재고관리사, 그리고 번역사 3급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전국 프레젠테이션 대회 포텐셜을 받았다고 하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930점, 오픽은 IH입니다.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한국조직자원관리협회 학생회원이고요, SCM 스터디 및 CPIM 자격증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연합 발표 동아리 7개월, 그리고 대학교 영자신문사 1년 6개월간, 그리고 영문학과 축구 소모임을 1년 10개월간 활동을 하고 있네요. 경력으로는 SK플래닛 프로모션팀 인턴을 6개월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의 프로필을 보는 순간 이 네. 폐방미인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네. 학과 성적부터 뭐 어학, 자격증, 뭐 경력까지
모든 걸 갖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지적인 부분만 갖춘 게 아니고 또 취미 특기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요. 체력까지 갖춘 학생이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또 많은 취준생들이 기가 죽을 수도 있는 프로필인데 우리 영주 학생은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 중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기가 죽었고요. 자격증이랑 대외 활동 전반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SCM에 오랜 기간 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멘토님께서는 이 주인공의 프로필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일단은 직무하고 관련된 경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네. 일단 보면 네. 그걸 보면은 이제 관심이 많았다, 또 그에 대한 결과물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외 활동들을 보시면은 리더십이나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고루 갖추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자격증이 이제 국제무역사 1급 이게 이제 무역 업무를 검증하는 그런 자격증인데 네. 이걸 딴 걸로 봐서는 뭐 무역에 관련된 해외 영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였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SCM을 준비하니까 CPIM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딴 것 같아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SCM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에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회사는 지원자의 어떤 점을 보고 싶어 하는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장 과정, 세 번째로 성격의 장단점, 네 번째로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힘든 순간과 극복 방법,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타인과 차별되는 자신만의 강점입니다. 네, 다른 기업의 질문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질문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써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기업의 인재사항이죠. 네. 기업의 인재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각 항목이 기업의 인재사항 중에서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인지를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5번을 한번 보시면은 타인과 차별되는 자신만의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네. 근데 3번에 성격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성격의 장단점을 물었는데 타인하고 차별되는 자신만의 강점을 물었다고 하는 건 이 네. 강점은 위에 있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고 강점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내가 기업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직무에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사례를 덧붙인 그러한 내용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번과 5번에는 좀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네. 위의 질문들을 답변할 때 그렇다면 피해야 할 유형은 또 있을까요? 예, 저는 1번, 3번, 5번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1번 항목이 이제 지원 동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워버리고 삼성의 바이오 에피스를 넣어도 통용되는 내용이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업 분석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3번의 성격의 장단점 적으실 때 장점과 단점의 비율을 똑같이 가져가지 마세요. 단점은 최대한 약하게 좀 네.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5번도 힘든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 방안, 그 극복 방안에 초점을 좀 맞추셔서 평가자가 관심 있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점과 단점의 비율이 70대 30 정도면 네네네. 적당할까요?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네. 첫 번째,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먼저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쓸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100년 이상 지속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함께 담은 소제목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이 지속 가능이에요. 네. 요즘에는 기업의 생명 자체가 워낙에 짧다 보니까 저는 그 맥락에 있어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부분을 지금 잘 넣은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소제목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어떤 좀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단어 몇 개라도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년 이상 지속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만들겠습니다. 100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공유된 가치만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소외된 환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이후에 건강과 복지를 실현하며 성장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 직업관과 가장 부합하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 바이오시밀러 공급을 넘어 세계 제1의 기업이 되는데 함께하고 싶습니다. SCM 담당자로서 입사 후 예측치와 실수요 차이를 좁혀 재고를 줄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KPICS 세미나를 통해 대상그룹 폴캐스팅 컨설팅을 경험하였습니다. 일 단위의 생산 계획을 나눠 RTF를 수신 및 배분하였지만 RTF 준수율이 70%로 정확도가 향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RTF는 항상 좋을 수밖에 없어서 날 데이터, 즉 실제 예측 지표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였고 시나리오 포캐스팅 등 다양한 예측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직무 관련한 경험을 통해 입사 후 포부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영주 학생 어떻게 봤나요? 직무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사실 회사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 이 중에 뭐 하나 제대로 드러난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멘토님께서 이 삼성으로 지어도 헬스케어 상관없냐 했는데 이 자소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직업관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요.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공유한다는 게 그냥 그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향유하겠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차라리 새로운 가치라고 얘기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가치를 새롭고 실질적으로 제공을 한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고요. 뒷부분의 포부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SCM 담당자가 할 당연한 일을 얘기하고 있어서 네. 약간 제 생각에는 쓰다만 자소서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상이 가지만. 예상이 가지만 자, 만약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 합격, 불합격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아, 어떻게 불합격. 네. 보통 다 이렇게 냉정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도 지금 우리 안멘토님 말씀하신 거랑 좀 거의 생각이 비슷한데요. 지금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했어요. 네. 직업관, 물음표.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본인의 직업관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가장 부합하는 기업이 이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것 자체가 본인에 대해서 지금 분석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안멘토님. 저도 역시 불합격입니다. 네. 내용도 모호하고요. 굉장히 부실합니다. 네. 자, 그러면 과연 성격의 장단점은 없던지 두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지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맺고 끊을 줄 아는 사람. 네,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우리 안멘토님 이런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명확하게 본인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좀 표현한 것 같아서 네. 조금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네. 조금 욕심을 낸다면 어떤 상황에서인지를 조금 네. 명시를 해준다면 조금 네. 더 좋았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네요. 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맺고 끊을 줄 아는 사람. 공과사를 구분해 일을 확실히 하는 것이 제 장점입니다. SCM 스터디 회장 시절 시험 단체 응시를 응시 기간에 제출하는 날짜가 매번 늦어져 이를 해결하고자 공급 관리 개념의 하나인 타임 패스 존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취합 2를 5일 전으로 잡고 최종 기한을 2일 전으로 설정하여 이후에는 응시를 불가하게 하고 2일에서 5일 사이에는 상의 후 수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장직에 있던 3학 기간 90% 단체 응시 납기를 맞추었습니다. 다만 마감을 지키지 않은 학생은 신청을 받지 않아 융통성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장점이 어떤 면에는 단점으로 작용할 예. 수도 있는 법이죠. 문제는 그 보완 노력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 멘토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 지금 제가 이 지원자한테 아주 그냥 좋은 점수를 만약에 준다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직무하고 자기 경험을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제일 앞에도 지금 SCM이라는 단어를 쓰고 네. 관련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쭉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자 수에 제한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짧아요, 내용이. 네. 너무 짧으니까 읽다가 사람이 참 읽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읽는 재미가 떨어지고 아니, 단점이 꼴랑 한 줄이에요. 한 문장. 이게 이제 어디서 이야기를 들은 거죠. 단점 조금만 써라. 이거를 듣긴 들었는데 그 단점을 내가 다른 어떠한 부분으로 나 얘를 보완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도 조금만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 제가 듣기로는 이게 300자 제한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좀 이게 비율상의 분배가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안멘토님께서 혹시 이 답변을 바탕으로 면접을 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문제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납기를 맞춘다는 측면에서는 성공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떤지 실제 품질은 어땠는지에 대한 문제 한 문제를 내고 싶고요. 네. 일단 본인은 품질이 중요한 사람이냐 아니면 기한을 지키는 게 중요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소위 압박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에 대한 멘토님들이 합격, 불합격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표시를 했다가 네. 안메토님의 질문에 네. 답을 잘하면 합격. 네, 근데 저도 많이 세모, 부실합니다. 세모. 네. 질문에 답을 잘 합격. 네. 아멘토님도? 저도 사실 세모였는데 네. 예,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장점은 조금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또 본인이 지원하는 그 직무에 관련된 공식을 이렇게 좀 넣는 영리함도 좀 보여서 그런 센스를 가지고 저는 약간 합격에 가까운 세모를 좀 드리고 싶네요. 두 멘토님의 조합이 가장 마음이 약한 조합인 것 같아요. 네. 과감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그거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SCM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글이든 첫 문장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인사 담당자에게 주는 첫인상과도 같은 것이라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럼 자기소개서의 첫 문장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100년 이상 지속된 기업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공유된 가치만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첫 문장입니다. 문장 자체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용도 잘 전달되고 있고요. 다만 자기소개서의 첫 문장이 이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기고 뒤의 내용이 궁금해지도록 하려면 좀 더 간결한 것이 좋습니다. 직업 선택 전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합하는 것도 괜찮지만 인사 담당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면 첫 문장은 이처럼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첫 문장은 첫인상과 같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항목인 힘든 순간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소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위해. 힘들었지만 잘 마무리했다는 의미일까요? 이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거 되게 슬픈데 왜 이렇게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보다 못해 너무나 식상한 표현 이런 거 기억이 안 남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아니면 그러니까 의미는 같아도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실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지 않다면 저 같으면 유종의 미를 위해서 땡땡땡땡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추가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성의 없게 느껴집니다. 제가 느낄 때에는요. 네. 과감해서 좋아요.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위해 작년 초 우연히 SK플래닛 프로모션 직무 체험형 인턴에 합격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희망하는 SCM 직무는 아니지만 인턴 경험이 없는 상황에 값진 회사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 할수록 전혀 다른 직무에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심 끝에 대리님과의 술자리에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일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종종 술자리를 가지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고 즐겁게 일에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행사를 기획 및 실행하였으며 2016년 부산 모터쇼를 끝으로 6개월간 인턴 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 뭔가 이 작품의 한 시나리오 같은 느낌도 들고요. 뭐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우연히 대기업에 인턴이 됐는데 직무가 안 맞아서 힘들었다. 뭐 이런 내용은 취준생 입장에서는 사실 부러운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우연이라는 단어 선택이 저는 사실 좀 그러니까요. 우연히 SK 갔어요. 뭐 이런 말이 약간 좀 모르겠네요. 좀 부러움이 네. 살 수도 있는데 자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주 학생은 핵심 내용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러게요. 저도 핵심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이게 핵심 내용이 뭘까요? 네, 모르겠는데 네. 근데 뭐 극복 방법이 이제 술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면접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딱히 이 지원자가 입사했을 때 어떤 네. 방식으로 뭐 문제를 극복할 거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기 같기도 하고요. 일 같기도 하고 네. 예, 디테일은 없는 것 네, 같아요. 아멘노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나요? 예, 모든 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총체적 난국입니다. 네. 이 항목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원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데 그러니까 초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원래 희망했던 직무는 아니었지만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다 보니까 네. 일을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신입사원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됐다.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바로 결정 내리지 않고 긴 호흡 가지면서 하면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었다 등의 그런 내용으로 좀 변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인 타인과 차별되는 나만의 장점에 대해서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SCM을 향한 노력. 좀 프로필에서도 꾸준히 드러나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안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안고가 빠졌죠. 노력은 다 합니다. 네. 어떤 노력인지 조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CM을 향한 노력. 생산 운영 관리 과목을 들으면서 수치적인 부분과 S&OP부터 하단으로 내려오는 로직의 매력을 느끼고 SCM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이론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CPIM과 국제무역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과목들을 수강하였습니다. SCM 수업을 통해 삼화 페인트사 수요 기반 자재 소요 계획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스포크 앤 허브 방식으로 재고 수준을 10% 낮추고 안정적으로 더 높은 고객 서비스를 유지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한국조직자원협회 세미나에 학생 회원으로 참여하여 현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들으며 분석력을 키워왔습니다. 네, 이번 항목은 직무와 관련해서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문토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이 학생 보면은 아까 우리가 초반에서 얘기했듯이 그 직무에 관련해서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살만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정량적인 부분들만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수강했다, 자격증이 있다, 프로젝트를 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보다 그 SCM에게 요구되는 역량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역량에 대해서 또 조금 추가적으로 더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 더 네.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자, 지금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SCM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영주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힘들었던 경험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멘토님들께서 주신 사전 코멘트로 좀 써봤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첫째, 경험을 두 갈식으로 제일 먼저 제시할 것. 둘째, 경험은 스타 방식으로 서술할 것. 셋째, 어려운 일과 그 이유, 해결 방법, 배운 점을 논리적 구조에 맞게 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멘토님의 조언을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화위복 남아공이 모유엔을 주도하다. 대학 시절 모유엔 대회에서 비주류 국가인 남아공을 배정받아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유엔은 일반적으로 강대국 중심의 회의가 이루어지지만 남아공은 기권 국가였기 때문에 회의를 주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결국 결의문 도출을 위해 중간점으로 합의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권 국가라는 점을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아공과 비슷한 중간 기권 국가들을 최대한 많이 포섭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째, 실제 유엔 회의 협상법을 배우기 위해 남아공 대사관에 방문해서 1급 비서관님을 인터뷰했습니다. 둘째, 중간국들의 입장문, 기조연설문, 심지어는 역사까지 공부하며 각 국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어필하며 다른 협의체들과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그 결과 49개국 중 26개 국가를 포섭해서 협의체 리더로서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불리한 조건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난관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최적의 물류 비용 구조를 찾아내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 모의 유엔 경험을 소재로 했습니다. 같은 소재를 회사와 직무를 조금씩 바꿔 쓰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까지 포함을 해서 사전 코멘트를 해주신 안멘토님께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죠. 우리 영주 학생은 정말 영리한 것 같아요.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일단 소제목을 딱 활용을 해서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내가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전체적으로 쫙 풍겨줬어요. 네. 내용도 되게 좋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배경도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요. 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첫째, 둘째로 구조화도 좀 잘 시킨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인터뷰를 했다, 설득하는 법을 터득했다, 회의를 주도했다는 등의 어떤 이 지원자만의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성향의 지원자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 예측 가능하게 좀 해준 것 같고요. 네. 결론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또 강조하고 의미 부여를 한 점도 아주 좋습니다. 사실 평가자 입장에서 뭐 모의법정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내용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재를 되게 효과적으로 영리하게 잘 풀어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영주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하반기 공채 결과가 나오면서 네. 탈락한 취준생들이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할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직무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 내가 잘하는 적성이 무엇인지를 조금 분석을 하고 그에 맞는 직무를 찾아서 그 직무하고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취업 준비생들이 정말 열정이 많은데 기업에서 거부하는 열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입사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입사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어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고민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 당장 그냥 취업할래 이거 때문인지 정말 그 일이 하고 싶은지 그러면 정말 답은 딱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안을 좀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럿이 있는데 특히나 자소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필할 거리가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필할 거리가 없는 부분은 말 그대로 어필할 거리를 채우면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 이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요즘의 트렌드는 직무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딱 놓고 봤을 때 직무 경험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번 방학 때 인턴이라든지 관련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경험, 경력 사항들 좀 채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필을 잘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니까 이 방송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어필거리를 제대로 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직무에 초점을 맞춰서 어필할 거리를 보강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SCM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라도 좀.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인사 담당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우 부장님, 손성길 실장님, 이상원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세 분이 저랑 이제 조금 몇 회 하셨잖아요. 네. 방송을 해보니까 제 이 MC 능력 어떤 거 같으세요? 점수로 따지면 네네. 한 8점 정도 10점 만점에. 오, 들어올 8점? 수- 예. 오, 어떻게 그렇게 높은 점수를? 리액션이 참 좋으시고 항상 밝으시고 네.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얼굴형입니다. 뭐 목소리도 좋으시고 근데 다만 좀 다듬어지지 않은 네. 그런 그 언행이나 행동만 좀 다듬어지고 하면 저한테 좀 훈련만 받으시면 아, 예, 예. 충분히 10점으로 가실 수 있는 역량을 가지셨다고 오,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9.9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원래 10점을 드리고 싶은데 네. 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9.9점을 드렸고 네. 언제나 좀 열심히 하는 모습. 사실은 열심히 하면서도 굉장히 힘든데 그거를 즐겁게 하는 모습이 사실은 제가 많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방송 여기서 그만하죠. 저는 뭐 들을 얘기 다 들었기 때문에. 네. 네. 그 보통 회사에 네. 취업하는 네. 경우를 볼 때는 그 패기와 열정에 아주 많은 그렇죠.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예. 어쨌든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직장인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얼만큼 하고 있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평가를 다들 저처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 준비했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이거 일을 시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는 좋은 부장인데 그래 그래도 일은 이건 시켜야 되니까 명석 씨? 아, 네. 명석 씨. 네, 뭐 시키실 일 있으십니까? 좀 하나만 좀 부탁할게요. 아, 예, 얼마든지 하십시오. 마케팅 네네. 마케팅 부서 가서 네. 그 파일이랑 또 그 이것저것 그 있잖아요. 그것 좀 갖다 주실래요? 그 파일이랑 그 이것저것. 네. 죄송하지만 그 어떤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하. 제가 아무리 좋은 부장이지만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부장님, 어? 말씀하신 파일 제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니, 네, 바로 이거예요. 오, 너무 잘했는데요? 아, 고맙습니다. 칭찬 아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다음에 시키실 일 있으면 저 불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아주 믿음이 가네요. 네. 니 엑셀 좀 하나. 과장님 원래 경상도 분이셨습니까? 몰랐나? 예. 저 근데 사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있습니다. 그니까 뭐 네네. 이 가가 네네. 엑셀로 정리해서 네네. 오늘 하라고 나한테도 오늘 안으로 네 드리겠습니다. 네. 뭐 갑자기 사투리를 쓰고 뭐야? 뭔 내용인지 알아야 내가 정리를 하지. 뭐야 이게? 인사 자료 정리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데. 그 좌우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수식이 걸려서 잘 못 끌어올 거야. 무슨 소리야? 이게 일로 가야 되지 않나? 니 이거 좀 해봤나? 이런 걸 정리해봐야 알겠습니까? 이런 거를 수작업으로 하다 보면 오류가 걸려서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 니 이거 냉기라. 예? 냉기라고. 저랑 믿기지 않겠지만 저랑 동갑에 같은 학교에 비슷한 토익 점수, 인턴 경험까지 같은 이 동기 왜 이렇게 저랑 다른 걸까요? 근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스펙, 비슷한 스펙에 뽑아놨는데 이 친구는 뭐 바로 그냥 캐치를 해서 되게 빨리 적응을 하고 이 친구는 굉장히 느리고 뭐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런 일 많잖아요. 그렇죠? 뭐 동기가 같은 부서에 있으면 그래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죠? 뭐 업무 센스라고 많이 하죠. 네.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뭐 공부하거나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양 지표가 아니야.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뭘 볼지는 모르겠지만 인사 담당자분들은 스펙을 많이 보지 않을까. 어찌 됐든 볼 수 있는 정량적인 어떤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스펙 얘기를 좀 우리가 해볼까 합니다. 네. 스펙 중에서 스펙도 보실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혹시 뭐 진짜 엄친아급의 스케일을 가진 스펙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죠, 사실. 네. 굉장히 많고요. 뭐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의 뭐 그 유명한 대학, 뭐 S대나 또 대전에 있는 뭐 K대, K대? 네. 대전에 있는 K대를 이제 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분들도 당연히 많고요. 네. 사실은 더 많이 본 거는 제가 이제 미국 쪽 좀 채용을 많이 했었는데 그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그 엠모 IT 뭐 대학. 공대인데 예. 거기에 이제 학사. 근데 그 학사인데 우리나라 친구들은 또 지금 에스모 그룹의 그 유명한 회장님의 이름을 딴 장학금이 있어요. 근데 그 장학금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은 또 아무나 지원을 안 하죠. 네. 근데 그 금액을 받고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판단할 때는 이제 그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미 그걸로 이제 스펙 싸움은 바로 그렇죠. 끝나는 겁니다. 이미 다 인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거기를 졸업하고 또 당연히 동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또 반대편에 이제 또 그 미국에 있는 또 에스모 대학,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에스모 대학에서 또 박사까지 한
분도 봤습니다. 엄청난 스펙을 네. 보유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장품 회사에 근무할 때 네.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대학 뭐 순위 뭐 1대학, 2대학 뭐 이런 파리 일대학. 네. 그런 데 나오시고 잠깐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하시다가 미국에서 MBA를 하시고 이제 들어오신 분이신데 네. 모국어가 프랑스시고 아, 중국어 조금 하시고 영어는 당연히 잘하시고 네. 가장 못하는 게 한국어인데 저만큼 하더라고요.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네. 그때는 멀티컬처럴이라는 거를 회사에서 지향을 했기 때문에 네네.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그렇게 어학에 강점이 있는 분들을 좀 이력서상에서 많이 보곤 했었습니다. 화장품 회사다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네, 글로벌하죠. 네.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렇게 스펙이 진짜 대단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뭐 합격을 했는지, 진짜 일도 잘 했는지 이런 점들이 더 궁금하거든요. 어땠나요, 그분은? 제가 그 말씀드린 물론 저희 부서는 아니었고 네. 그 옆에 부서였는데 그 전략팀 쪽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일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일 잘한다는 게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찾아서 하고 또 그 정말 좀 창의적으로 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평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저한테 오히려 그쪽 부서장분께서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뽑아줘서 고맙다. 와, 그 네, 정도로? 이런 인사를 그거 받았습니다. 뿌듯하지. 네, 진짜.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정말 뿌듯하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은 일을 잘하려면 합격을 해야 되는데 네.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졌고. 그래요? 예. 물론 좋은 스펙, 어학 능력, 경험 다 좋았는데 부서하고의 적합성을 계속 이제 따지다 보니까 부서에서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서였죠? 마케팅 부서였고 네. 제품을 개발하는 부서였는데 그쪽에서 필요한 어학은 영어 플러스 중국어 정도면 괜찮은데 거기에다 까지 뭐 프랑스어까지 다 잘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것도 물론 있었고 경험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경험이 어학 능력인데 이거를 활용하려면 앞에 뭔가 관심도나 경험이 필요했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럼 경험까지 거기다 덧붙이면 합격이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때 또 가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경험까지요? 경력사원이었어요? 아니 신입사원. 신입인데? 네.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관심과 있는지. 이해도? 관심사였죠. 요즘은 그래서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판매 사원으로도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꼭 스펙이 이렇게 정말 좋다고 해서 그거랑 뭐 합격까지 이어지는 것도 아니군요. 뭐. 아닐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정형으로 진행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력서에 대한 전형이 1차 전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자기소개서에 대한 전형인데 아. 이력서를 통과해야 자기소개서까지 넘어갈지 종합적으로 갈지 아니면 요즘 블라인드 전형처럼 이력서 전형을 안 보고 자기소개서만 볼지는 회사의 분위기와 정책에 따라서는 달라진다라고 보는데 저희는 이제 종합적으로 많이 보는데 자기소개서를 좀 더 비중 있게 많이 본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부터 오늘 방송에서 무슨 얘기들이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 스펙과 업무 능력, 진짜 회사 생활에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면접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우리 취준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 능력과 스펙과는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확률 게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제가 뭐 교육을 듣거나 이제 찾아본 바에 의하면 학교하고 성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라는 게 보통의 인사 담당자, 채용 담당하시는 분들의 인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외에 어학이나 학점과는 좀 다르다라고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토익 기준으로 850점 이상이면 네. 서류 전형에서 마이너스를 점수를 주는 게 더 좋다. 그래요? 라는 그래요? 얘기도 하시고 보통 한 3.5 학점 기준으로 보면 3.5가 넘어가는 분들도 마이너스? 좋은 점수를 주는 것보다는 850점이나 3.5 정도가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그 정도만 따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 그 정도 이상이 되면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올리려고 하는 그거를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피드백을 주신 적도 있고요. 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따기 쉬운 자격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랑은 좀 상관없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따기 좀 쉬운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도
마이너스 점수를 서류 전형할 때 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를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는 뭐 고고익선 이런 말이 있거든요. 높으면 높을수록 네. 좋다. 근데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네 충격적이네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손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회사들도 당연히 있고요. 아무래도 워낙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느 장단에 맞추다기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높을수록 좋긴 하겠죠.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펙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3.5를 뽑겠습니까? 3.6을 뽑겠습니까? 3.7을 뽑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3.7을 뽑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별 차이 없다는 것이죠. 네. 차이 없어. 그래서 굳이 스펙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스펙보다는 좀 더 다른 거에 치중하지 않을까. 그런 자기소개라든가 또 이제 뒤에서 우리가 더 말하겠지만은 어떤 직무 역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어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세 분이 지금 스펙을 좀 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까봅시다. 본인의 스펙. 뭐를 깔아라. 자기 스펙 한번 까보는 시간. 이거 약간 피하시려고 약간 자꾸 멘트가 이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뭐 저부터 한번 까볼까요? 네. 저부터 까보면 저는 뭐 일단 토익은 뭐 한 925점 정도. 좋다. 네. 오픽 뭐 IH 뭐 이 정도. IH 좋아. 이 정도. 그리고 뭐 다들 있는 뭐 중국어 뭐 5급. 중국어까지. 네. HSK 5급이 있었죠. 그리고 학점이 좀 그게 안 돼서 3.4 몇 정도. 자격증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컴퓨터, 커멀? 네, 커멀이라든지 정보 처리라든지 해외 경험. 해외 경험이 없네요. 해외 경험이랑 인턴이랑 이런 것들이 제가 부족하죠. 아무래도 저는 방송 쪽을 준비를 했다 보니까 봉사 활동은 제가 또 녹음 봉사 좀 했습니다. 이런 것도 특이한 경험이죠. 그러네요. 네. 뭐 저는 뭐 다 깐 것 같습니다. 네. 막내부터 먼저 할게요. 저는 이제 그 서울 시내 중위권대학. 그 4.5로 환산했을 때 한 3.56. 토익은 그때 당시에 토익밖에 없었으니까 835점 이렇게 나왔고 자격증 아무것도 없고 인턴 경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마지막 학기가 다 재수강이었기 때문에 7과목 다 재수강이기 때문에 여름이에는 2점대였던 거예요. 학점이 그럴 수 있죠. 반영이 안 된 네. 상태. 그러니까 뭐 쓸 수 있는 데가 있나? 대단하십니다. 예. 도대체 어떻게 취업하셨습니까? 운이 아닐까요? 네. 넌 전략적인 판단에 의한 지원서 제출부터 해가지고 역시 인사를 처음부터 하게 되실 분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손성기 실장님은? 저는 더 안 지금 같으면 취업을 정말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서 학점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3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토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쳐봤고 네. 700점 딱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에피소드처럼 그걸 가지고 면접까지 간 거죠. 면접까지 가서 이제 전공 자체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영문학을 복수 전공했는데 네. 프로그램 회사였습니다. 프로그램 회사에서 SI 프로그램 개발을 경험해 본 게 있냐 면접 때 네. 받을 만한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생각이 많았고요. 근데 답변은 그렇게 드렸죠. 지금도 생각나는 게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랭귀지 C나 뭐 이런 자바 프로그램 랭귀지인 것처럼 저는 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같은 랭귀지로서 이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배워서 수단, 목적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서 하겠습니다. 탈락. 근데 어떻게 보니까 합격을 했고 합격하자마자 제가 저에 대한 커멘트를 한번 찾아봤는데 네. 그게 주요했나요? 그렇죠. 프로그램 개발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적극성을 통해서 뭐 인사 교육 업무에 와. 적합함 이렇게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때는 자신감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때부터 특이하게. 이게 아니 이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 네.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외모 떨리네요 또. 혹시 외모 때문 아니었나? 그게 생각을 일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원래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원샷으로 딱 잡히면 아나운서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받았어요 뭐? 네? 목소리만 들으시면 뭐 이렇게 아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제가 헛소리가 자꾸 나오네요. 욕을 하시려고 하고
부장님은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왠지. 네, 저는 약간 좀 특이하긴 합니다. 저는 사실은 토익 점수가 없고요. 토익을 보지 못했고 이제 제가 좀 해외에서 공부를 했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다녔던 대학은 학점이 이제 뭐 어떤 그 뭐 몇 점 몇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100분이? 패스 또는 페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과냐 아니냐 이거였는데요. 저는 꽤 많은 과목을 이제 패스 바이 디스팅티브라고 하는데요. 이제 굉장히 디스팅티브. 뛰어나게 통과를 했다. 이런 것도 봐서 좀 학점은 좀 사실 좋은 편이었습니다. 한자 2급 자격증이 있어요. 항상 좀 그거를 자랑하고 다녔는데 3급이 아닙니다. 2급입니다. 2급. 아니, 말씀 들어보시니까 저 스펙 괜찮은 것 같은데요? 훌륭하시죠? 없어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저기 손 선배나 제가 몸담았던 그 그룹은 좀 채용을 특이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 유명한 그룹. 네. 그렇죠. 뭐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문과라고 해도 뭐 어학이 뭐 예를 들어 700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다 동일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학점이 3.0인 사람이다. 3.8이 됐든 4.5 만점에 4.5가 됐던 다 동일한 선상이에요. 서류 통과 기준이 그래 버렸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인적성 검사 보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서 면접 보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그 손 선배나 저 같은 사람도 그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을 그런 환경이었고요. 다른 데는 좀 달랐을 수 있겠죠. 네. 2012년도였나요? 그때부터 이제 정부가 갑자기 이런 스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그런 스펙 초월 뭐 이런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네, 시작했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어느 유명 대기업의 이제 채용 담당자였으니까 저한테도 정부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스펙 보지 말고 다른 걸 좀 봐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NCS 이런 것도 사실은 그때부터 생겼었고요. 물론 저는 뭐 기업인 입장으로서는 절대 결사 반대를 했죠. 근데 국가에서도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스펙을 그 기업들에서는 스펙이 좀 다가 아니라는 건 사실은 원래 알고 인지를 있었어요.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왜냐면 정말 스펙 좋은 사람들을 뽑아놨더니 보니까 이제 몇 년이 흘렀죠. 일을 의외로 못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뽑을 때는 스펙 말고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런 어떤 업무적 센스라든지 또는 그런 본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적인 측면 또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그런 긍정적인가 이런 어떤 그런 무형의 것들이죠. 어찌 보면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업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펙보다는 요새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면접들이 많잖아요. 술 면접도 있고 이렇는데 네. 그런 면접도 또 뭐 토론 면접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하려면 기업에서는 일단 비용이 들고요. 시간이 들고요. 맞아요. 또 그 면접을 하기 위해서 그 면접관들은 또 그냥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에서 인정받고 어느 정도 굉장히 그 업무 성과가 높은 사람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할 텐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투입해가지고 시간과 비용과 모든 노력을 투입해서 어떻게든 스펙을 안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펙은 진짜 점점 초월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괜히 쓸데없는 스펙을 넣었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진짜 왜 넣었는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것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 네. 뭐 투자상담사다. 네. 투상. 제가 2급 가지고 있습니다. 투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에 그쵸. 그 저기 커뮤니케이션 팀 쪽으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격증을 있는 거를 내러티브 그러니까 열거식으로 하나라도 더 넣어야지라는 생각이 넣는 수가 있어요. 고고익선과 동시에 다다익선. 그렇죠. 다다익선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가 그런 거죠. 투상 갖고 있는데 왜 여기 지원하지?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 있군요. 공격받을 수 있죠.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이거 왜 땄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 할 말 없어요. 왜냐면 그 딴 본인도 그 어떤 그 맹목적인 그 컬렉팅을 하려고 어쨌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건 맞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떤 본질을 위해서 뭘 가져야 될까를 우선을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넣고 보자라는 이제 앞뒤가 좀 뒤바뀐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왜 갖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 인턴 경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턴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대부분 이제 좋게 풀리면 이제 그 해당하는 그 채용 프로세스를 그 기업에서 밟아서 채용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이제 전제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인턴 경험을 했다는 걸 좋게 표현을 하면 사실 그래요. 우리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게 역량뿐만이 아니라 네. 조직 생활을 먼저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왜 우리 회사 썼을까? 그 회사 가지. 그러네요. 왜냐하면 떨어졌기 때문이죠. 아. 예. 그거를 주워서 가져가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보편적으로 볼 때는 예, 그 되는 사람은 다 되고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생뚱맞은 직무에 인턴을 했는데 지금 우리 회사에 쓰는 그 지원 직무는 완전 달라. 그렇죠. 재무 인턴 했는데 영업팀 쓰는 거예요. 이거를 연결해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네. 다만 이 정확하게 왜 그런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네. 명확한 근거와 설득할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논리가 있지 않은 한은 이거는 공격 대상인 거고 잘 풀면 되죠. 예. 그걸 경험해 봤더니 이건 아닌 것 같더라. 아니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더라. 네. 뭐가 먼저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위험한 스펙 나열인 거죠. 예. 정말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이상원 과장님께서 그 인턴십을 어떤 또 하나의 스펙으로 거기서 인턴십에서 본인이 했던 업적을 굉장히 본인의 스펙으로 자랑스럽게 어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턴십 했다고 하면은 보통 이렇죠. 아,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내가 이거를 굉장히 잘해가서 뭐 과장님께서 뭐 고기를 사주셨다, 칭찬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턴십은 보통 어떤 그런 보조적인 업무들을 많이 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턴십으로 해서 그게 그렇게 뛰어난 성과를 한다면은 사실은 그 회사는 좀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본인의 인턴십에 대한 업적을 뭔가 나열하면서 그거를 나의 스펙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무엇을 배웠는지 또는 그렇죠. 예. 무엇을 느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것이 그런 스펙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스펙 좋은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일을 시켰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 스펙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잘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걸 경험으로 다 체험을 하셨고 체득을 하셨고 네. 이제 직무를 놓고 봤을 때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게 필요하냐 다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험을 거기에서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그 인턴직 경험을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회사 분위기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총체적으로 놓고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정보 처리,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것 사실 다 쓰거든요. 안 써도 되나요? 안 쓰는 게 낫나요? 정보 처리랑 컴퓨터 활용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우리가 일반적인 사무직군에 들어가던 아니면 뭐 네. 외부개발 직군에 들어가던 네. 기본적으로 그 OS는 써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기반 정도는 갖춘 친구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나쁘지 않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요. 또 다른 방향으로 말하면은 그런 네.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그런 OS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써서 나쁠 건 없는데 네. 쓴다고 해서 좋을 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모전 같은 경우에 제가 15줄 있는 것까지 이제 쭉 봤는데요. 공모전이 15개요? 15줄에 뭐 입선부터 해서 그냥 지원, 뭐 지원. 예선 탈락까지 쭉 뭐 있을 건데 네. 그거를 다 보기도 힘들지만 예를 들어 한두 가지라도 선정을 해서 만약에 통과가 돼서 면접되면 왜 공모전에 대한 건 아이디어 창의성 이런 걸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많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정말 많이 창의성이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않지. 근데 본인이 관심 있고 주제가 뭐였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공모전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 굳이 많이 적는다고 해서 그거를 높게 평가하고 점수를 많이 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교 때 방송국 국장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많이 쓰잖아요. 또 역임하셨구나. 또 네, 네, 역임을 좀 했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한다. 제가 본 그래요? 면접자들 중에 그 짱을 안 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분대장, 동아리 회장. 분대장이요? 뭐 분대장은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회장, 조장, 반장, 조장, 반장. 뭐 별 그 다 짱입니다. 예. 아.
그래서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아까 우리 그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어떤 뭐 공모전을 여러 개 나열하던 네. 뭐 인턴십을 나열하던 내가 뭐 짱한 걸 나열하던 그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거기서 내가 이 직무 관련돼서 어떤 걸 얻었고 어떤 걸 배웠고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아, 네. 그 미국에서 초중고대, 초중고대를 나와서 선발 때부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걸 보고 손을 이렇게 흔들더라고 아침에. 발. 스펙톨 채용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믿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 선풍기 틀어놓고 자서서 날려가지고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